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비상이 걸린 중국 1분기 기업들 폐업 속출, 창업도 줄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량 실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1분기에만 46만 개 이상 기업이 폐업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게 감염증이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21일 정도부터 이 감염증의 확진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러한 감염증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만 46만 개가 넘는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46만 개 보통 아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파산의 도미노,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량 실업의 요인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죠.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 노동자 입장으로는 그 기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죠.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파산 도미노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중국 경제 매체인 신랑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테네차는 최근 2020년 1분기 중국 기업 빅데이터를 발표하고 올해 1분기에만 46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파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소기업 파산 숫자는 46만 개입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파산한 중소기업 중 57%, 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설립한 지 3년이 채 안 된 기업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3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3년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57%는 지금 파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일날 자유아시아 방송, 대표적인 반체제 방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난성 정저우시를 대표하는 업체인 진보 슈퍼마켓이 1일날 파산을 선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보 슈퍼마켓의 파산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잇따라 도산하는 중국 기업들의 축소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산한 46만 개의 기업 중에서 2만 6천 개는 수출 관련 기업이다. 원래 지금 수출 관련 기업들은 중국에서 잘 파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출 관련 기업들이 파산이 시작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5.6% 수출 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만큼 파산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신규 창업한 기업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1분기인 1월에서 3월까지 새로 창업한 기업 수는 320만 개. 파산한 기업이 46만 개인데 지금 창업한 숫자는 320만 개. 창업이 많이 됐다라는 지금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29%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 중 절반이 가까운 업체가 중개업소 그리고 소매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전통적인 경제 중심인 광둥성을 중심으로 밀집해져 있죠. 이 광둥성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광저우, 선전, 동관, 이러한 도시예요. 이 도시들이 대부분 어떤 업체들이 많냐면 전자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중개 판매업소 그리고 소매 관련 기업,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게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각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플러스 성장만 됐는데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도산한 기업이 46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 이 사실만 봐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국의 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분쟁, 이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통해서 중국인 돈을 퍼붓고 있죠. 퍼붓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중국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중국 생산 증가율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주요 핵심 경제 지표인 소비 판매, 소매 판매, 그리고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지표.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계속 하락. 그리고 소매 판매도 하락.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산다는 뜻입니다. 1분기 중국 경제가 1976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컴퓨터 업체가 지금 깃발을 조금 날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택근무가 늘어나잖아요.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컴퓨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이걸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산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법무법인인 베이커 맥킨지 펀신의 협력 파트너인 리 하이펑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파산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 이 기업들은 현재 파산을 선언을 하고 싶지만 파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가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기업, 즉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이 등록을 중국에서 말소를 하려면 파산 절차를 받거나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서 미납 채무가 미납되거나 그리고 기타 의무 등이 없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파산한 기업 숫자를 보면 이전부터 파산을 준비해왔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지금 이때 파산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다. 왜냐하면 미납 채무도 확인해야 되고 기타 의무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정리되면 파산하는 기업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파산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은 있지만 까다로운 파산 신청 때문에 실제 파산하는 기업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6일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베이징의 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서 파산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중국 내 기업이 파산을 할 경우 파산의 절차가 대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파산을 했을 때 만약 그 미수금이나 다른 기타 등등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이 파산이 신청할 경우 큰 비용이 지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파산 신청의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해야 되지만 이 파산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중국 정부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파산의 기업이 적을 것이라는 거죠. 정작 파산을 해야 되는 기업이지만 파산이 되지 않고 말하자면 좀비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월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대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아이치 경제 토크쇼 우샤보오 채널에 의하면 올해 1월달에서 2월달까지 24만 7천 개의 기업이 폐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죠. 이는 1분기 내에 46만 개가 넘는 기업이 폐업한 것을 비교를 하면 3월에만 21만 3천 개, 1월, 2월 달은 24만 7천 개. 거의 비슷하죠?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1월, 2월 달에 폐업한 숫자는
3월달에 폐업한 숫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월달 중국 실업률 변화 추이인데요. 실업률이 2020년 2월달 실업률이 껑충 뛰었죠. 6.2%. 그래서 올해 실업률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내용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폐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업률은 당연히 따라오르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의 파산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염증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현상. 이 중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팬데믹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선전의 한 소규모 기업 경영자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수주 물량 확보에 실패한 업체들은 생존을 했다. 그렇지만 이번 2달 동안 이어진 중국발 감염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선전 지역에서 생존한 수출 기업은 한 단지마다 몇 개뿐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미중 무역 전쟁 이 영향으로는 생존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중국발 감염증으로 인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문을 아예 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선전 지역 아시죠? 이 선전 지역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화웨이가 있어요. DJI도 있고요. 그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수출 기업이 한 산업단지마다 살아남는 기업이 단 몇 개일 뿐일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하죠. 또한 금융기업들도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실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금융기업도 연이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선전시 사모펀드 기업의 고위 임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발 감염증의 영향도 없진 않지만 사모펀드 분야의 기업들의 어려움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커져가고 있고 이번에 중국발 감염증이 2차 타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디레버징, 부채 축소 정책과 관련해 있었는데 은행이 대출해준 자금을 예전 기한보다 먼저 회수해 많은 사모펀드 기업의 경영이 지금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금융업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재앙 수준의 어려움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대부분 파업이 아직 안 됐어요. 파업이 아직 안 됐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외국으로부터 주문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현저히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재앙 수준까지 피해를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보시면 광둥성, 산둥성, 장수성.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중국 지도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가 상하이가 있죠. 상하이 지역에 있는 것이 산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홍콩이 이 정도 있고요. 홍콩 주위로 있는 도시가 광둥성입니다. 그리고 산둥성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둥성, 장수성, 광둥성 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잘 살거든요. 이 잘 사는 도시들이 이번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내륙 지방도 역시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2달 넘는 기간 동안의 영업 중지 때문입니다. 오늘 우한이 오픈이 됐어요. 통제가 끝났습니다. 통제가 끝났는데 가장 큰 문제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문제예요.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우한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냐,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죠. 이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는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춘제 이후에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륙 지역의 한 기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설맞이 용품 대금도 아직 받지 못했다. 다음 달 형편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육 훈련 기간도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을 휩쓸던 파산 도미노 여파가 다른 업종에도 번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던 교육 훈련 기간도 고통을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 훈련 기간은 계속 호황이 누렸다라는 그 이유는 공장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죠. 공장이 계속 지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훈련 기간이 죽었다라는 것은 경제의 동력이 상실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교육 훈련 기관이 수업 방식을 인터넷 강의로 바꾸거나 임대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는 호전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의 IT 교육업체인 상장사인 슝디레는 사태 초기인 2월 6일 날 파산을 선언을 했고, 여기에 슝디렌의 창업자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우 안타깝다. 우한폐렴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파산을 선언을 했죠. 이 파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움직이겠죠. 1일날 유상시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펑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취업난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정과 화폐 등 통상적인 거시적인 정책 조정만으로는 기업 도산과 취업난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죠. 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 등 중소규모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15일과 다음 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0.5%씩 인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나 한 달 만에 인하하겠다라는 거죠. 이 정책으로 4천여 개가 넘는 중소규모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6%대로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이 지급 준비율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그 은행에 돈을 더 많이 안 담아 놓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먹힐까라는 거죠. 중소기업주 대부분이 비관적이에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기업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내 대형 상점의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했고 수입이 사태 이전에 70% 수준을 회복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이 사태의 나쁜 결과가 아직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 활력이 감소하고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관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국은 현재보다 파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